안녕하세요. 이승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업주분들을 위한 내용인데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달 인건비 지급을 하시는 기장계약을 고민하는 사업주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기장계약을 하는 경우에 어떤 효율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기장계약을 결정하실 때 어떤 세무사님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팁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장계약을 하는 경우 어떠한 업무들을 이제 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이 근로자들의 사대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매달 신고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인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진행하게 되는데, 기장계약을 하시는 경우에 기장계약에 부가세 신고 업무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수료 없이 부가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장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장부 작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서 매출액 증감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증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장계약을 진행하는 거래처 사장님들은 세금과 관련해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궁금하신 점이 있을 텐데, 보통은 세무 상담 수수료 없이 상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가 직접 이루어지거나 구체적인 세액이 필요한 상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수수료가 나오지만, 간단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상담료 없이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계약을 하는 경우 모든 세무사무실이 동일하긴 할 텐데, 월 발생하는 기장료와 별도로 조정료가 있습니다. 이 조정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할 때 발생하는 거로 매출액이나 회사 자산 규모,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무 업무를 맡기실 경우 어떠한 효익이 또 있게 되냐면은, 먼저 기장계약을 진행하시게 되면 세무사와 소통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매달 급여와 관련된 내용으로도 소통을 하게 되고, 이외에 세무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도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담당하는 세무사님이 놓치지 않고 미리미리 파악이 가능합니다. 신고 대리를 맡겼을 때보다 훨씬 더 절세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세무사무실에서 신고기한을 체크하고 필요한 세무 업무를 안내하고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산세도 낮출 수가 있고, 놓치는 부분 없이 모든 업무를 다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세무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효익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업무를 모두 다 일임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세무 업무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중요한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장을 이제 맡기지 않는 경우에는 격리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격리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보통 발생하는 게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연 2,4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기장계약을 하시는 경우 기장료가 기본 10만 원으로 가정하게 되면 연 120만 원이고, 여기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조정료가 들어가게 되더라도 연 매출액이 한 2억 정도로 가정하게 되면은 연 200만 원 정도의 조정료가 발생해서 격리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비용으로 훨씬 더 정확한 세무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부 작성이 매달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액 증감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하실 수가 있고, 재무 구조를 분석하면서 자금 흐름도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무사와 소통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업종의 특성에 맞는 각종 세액 감면과 공제를 미리미리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장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업무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세무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저는 대표님의 성향과 세무사무실의 성향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보통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보수적으로 해서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위험을 좀 일부 부담하더라도 세액을 낮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을 어느 정도 부담할지에 대해 세무사의 성향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향의 세무사가 나랑 맞을지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잘 맞춰줄 수 있는 세무사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는 세무사인지 이것도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세무사무실 같은 경우에 기장 계약을 진행하면은 실제 업무는 직원이 진행을 하게 되고 소통도 직원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사랑 직접적인 소통이 없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절세 효과도 굉장히 많고 기장 계약을 진행하는 그 효익을 다 누리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사가 나랑 소통이 얼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굉장히 주요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낮은 기장료로 기장 계약을 하는 공장형 세무사무실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고 세무사가 모든 거래처를 다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들을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직접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세무사가 한번 딱 정해지게 되면은 보통은 바꾸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세무사한테 나의 사업을 맡기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잘 맞는 세무사님 꼭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